무서운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무서운 이야기 10년 전 인터넷을 떠돌던 계단몇까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한테 들었는데 친구의 친한 친구가 엄마 무당? 무속인? 엄마 무당은 약간 그런 거죠. 약간 최고 이제 그 무당의 이제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무당이 진짜 딱 엄마 무당이라고 해야 되나? 밑에 이런 제자분들 있고 약간 대빵 같은 무당? 그 불상 같은 거 있고 초 켜놓고 그런. 근데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엄마한테 신 같은 거 그런 거 없다고 불당? 법당? 거기서 뗐었는데 걔네 엄마가 조용히 하라고 지금 장군님 다 듣고 있다고 그랬는데도 계속 그런 거 다 거짓말이라고 안 믿으니까 걔네 엄마가 이러면 믿을래? 라고 하면서 걔 손을 딱 잡았는데 갑자기 불상 앞에 켜놓은 초 주위로 연꽃이 활짝 피더니 걔 기절하고 3일인가 멸치 알아 누웠댔어. 그 뒤로부터 그런 존재 믿는다고. 지금도 가끔 지갑 같은 거 잃어버리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어디 있는지 딱딱 말해준다 함. 개소로. 솔직히 너무 좋은 기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좋은 스킬인걸요? 뭐 잃어버렸을 때 엄마한테 물어봐서 좋은데? 진짜 나 가끔 그런 거 하는데 약간 뭐 잊어버리잖아요 집에서. 에코 틀어져 있어요? 아니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이제 괜찮죠? 에코 있었구나. 말해줘서 고마워요. 아무튼 뭐 잊어버리면 그 뭐지? 그 도깨비 씨한테 과자 바치고서는 그거 어딨냐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런 거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하나요? 나 과자 같은 거 받쳐놓고서는 이제 도깨비님 이거 어딨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곤 했는데. 아무튼 다음. 나 중딩 때 수학여행 가서 있었던 일인데 내 친한 친구 중에 머리숱이 없어서 고민하는 애가 있었어. 중딩인데 머리가 없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인데? 막 엄청 심하지는 않는데 숱이 좀 많이 없긴 했음. 정수리랑 가르마 쪽이 훤히 비었고 머리카락도 얇고 쫙 달라붙은 머리라서 사람들이 숱이 좀 없네? 라고 툭툭 던져서 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 약간 모발이 얇은 친구들. 근데 모발이 얇은데 또 약간 머리 숱도 진짜 없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난 숱이 많은 편임. 어쨌든 수학여행 갔는데 숙소가 진짜 좋았음. 넓은 거실 있고 방 2개가 있었음. 그래서 거실에서 자는 팀, 방에서 자는 팀에서 자기들 친한 무리끼리 같이 잤는데 난 그 머리숱 없는 친구랑 다른 친구 1명이랑 친했어서 셋이서 작은 방에서 잤음. 내가 가운데서 잤는데 자다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살짝 보니까 머리숱 없는 애가 내 가르마 쪽에 머리를 한 올씩 조심스럽게 뽑고 있는 거임. 아니 놀래서 뭐하냐고 그러니까 걔도 놀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네 흰머리가 몇 개 보여서 뽑았다고 하고 눕는 거임. 뽑은 머리 휴지통에 버릴 때 봤는데 양도 엄청 많고 다 까만 머리였거든. 그리고 난 흰머리가 없음! 두둥.
어쨌든 그 뒤로 어찌어찌해서 멀어졌는데 10년까지 난 지금도 소름 끼침. 걔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긴. 그 머리 뽑아가지고 이식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아니면 너무 부러워가지고 본인처럼 만들려고 했던 걸 수도 있지. 근데 별로 안 무서움. 시우티읍 미음 이응 나붕 할매는 손가락이 하나 없으심. 삼촌 이모 창조주 임신하셨을 때 경운기 모터에 손가락이 끼어서 그대로 잘리심. 그에 유독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주위에 죽거나 아픈 사람이 많았다고 함. 그래서 증조 할매가 용한 점집이 있다고 오고 손치료 다 하고 할매 데려감. 그땐 거의 만삭이었다고. 아니 임신했을 때 모터에 손가락 끼워가지고 잘렸다고? 그럼 어떡해. 그냥 다행인 건 만삭이어서 다행이다. 왜냐면 수술하거나 아기 꺼내야 되거든. 손가락 잘리거나 뭔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왜냐면 뭐 약물도 못 넣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자마자 애군 어쩌고 귀신이 어쩌고 별 시덥지 않는 얘기만 해가지고 그냥 듣고만 있는데 점쟁이가 됐든 너 손가락 어디 갔어? 이러더니 눈깔이 뒤집히면서 아이고 그거를 왜 거기 내가 붙입니까? 이딴 헛소리를 하시길래 증조할매가 놀래서 무슨 말입니까? 물었는데 점쟁이가 전혀 손가락은 뱃속에 들어갔어 이럼. 그러고 한 달도 안 돼서 삼촌 이모가 태어나심. 다지증이라고 한쪽 발가락이 6개심. 오마이갓. 손가락이 저쪽 발로 갔네. 아니 진짜 누가 붙인 거임? 아니 어떤 조상이 지금 그거를 잘못 어디다가 붙인 거야 이거를. 이것도 좀 애반데? 제 동생이 겪은 기이한 가위 눌림. 난 무서운 게 아니라 좀 슬픈데 비 오는 날에 낮잠 자고 있는데 왠지 그날따라 정신이 멀쩡함. 그래서 그냥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나려는데 몸이 안 움직임. 발버둥 쳤는데도 소용없음. 헉, 이게 가위구나 하고 얌전히 어떻게 풀지 막 궁리하고 있었음. 문제는 그때부터임. 누가 도어락을 치고 집으로 들어옴. 근데 왜 그 신발에 물 차면 걸을 때 칠퍽 소리 나잖아. 그 소리가 들리면서 남자 구두 소리가 점점 내 방으로 가까워지는 거임. 나 진짜 너무 무서웠음. 근데 그 남자가 내 머리맡에 걸터 앉음. 난 원래 이불을 머리끝까지 올리고 자서 그 남자 얼굴은 못 봄. 진짜 존나 무서워서 진짜 얼음이 돼서 있는데 뭔가 그 남자가 앉은 자리에 시트가 점점 젖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음. 정말 축축한 게 다 느껴짐.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 남자가 말을 함. 목소리가 딱 중년 남자였음. 우리 딸 보고 싶다. 지금쯤 딱 너만 하겠지? 내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미안해. 미안해 죽겠어. 날 용서할까? 이러는데 진짜 우리 아빠 생각나서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얌전히 듣고 있었음.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서더라. 그리고 내 머리를 쓰다마 주는데 정말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손길이었음.
그 다음 다시 말하는데 미안해요. 내가 우리 딸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그나마 닮은 아가씨 찾아온 거야. 정말 마지막인데 아가씨 딸로 생각하니까 딱 한마디만 말하고 갈게. 그러더니 건강해라 우리 딸. 아빠가 사랑해. 그리고 정말 싹 하고 가위가 풀림. 그리고 가위가 풀렸는데 너무 슬퍼서 너무 슬프다. 나도 슬픈데? 아 진짜 너무 슬프다. 아저씨. 아니 내 경험담은 아닌데 어떤 사람이 신내림 받는 거 피하다가 결국 받게 되고 무당집 차렸는데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전 봐달라길래 전 봐달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귀신이 시킨 대로 말했대. 크게 아플 거고 남편이 바람나서 딴 여자랑 놀아날 거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대. 그리고 그 손님이 가고 나서 무당이 너무 궁금해서 귀신한테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낭설이든 뭐든 소름. 난 아직도 소름 돋는 이야기 중에 이게 제일 소름 돋음. 아, 귀신이랑 같이 들어왔다고? 소름 따단. 그리고 우리과 오빠가 의경 시절에 산에 변사자 있는 신고 듣고 출동했대. 경찰들이 막 조사하는데 죽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살해 흔적도 없어서 자살인가 했는데 경찰들이 한눈 파는 사이에 그 변사자가 실눈을 뜨더니 입모양으로 아직 안 죽음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놀라서 오빠가 경찰한테 저 사람 안 죽었다고 살아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분명히 심정지 되어 있고 동공 다 풀려 있는데 뭔 소리냐고 욕을 먹었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의사가 와서 사망 진단까지 내렸는데 죽은 지 좋게 10시간은 됐다고. 사인은 자살이라고 하더라. 그 오빠가 분명히 봤는데 너무 억울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거기 있던 경찰한테 막 말했대. 자기 분명히 봤다고. 그랬더니 그 경찰분이 오빠한테 너처럼 사체 보고 돌아가신 분이 하고 싶은 말 듣는 애들 가끔 있다고 그랬대. 오 마이 갓. 갑자기 그냥 싹 보여진 거구나. 약간 귀신 보듯이. 덜덜. 근데 왜 아직 안 죽음이랬을까?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렇게 얘기한 건가? 이상하네. 아빠가 식당에서 구두를 잃어버리셨는데 CCTV 보니까 어떤 노인분이 신고 나가시더래. 죽었는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경우 아닐까요? 약간 그걸 수도 있겠다. 왠지 죽었는데 죽은 거를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지. CCTV 보니까 어떤 노인분이 신고 나가시더래. 그래서 기부하는 셈 치자고 그러고 그냥 가셨는데 오늘 회사 사무실로 택배가 왔대. 열어보니까 아빠가 잃어버린 거랑 똑같은 구두 새 거가 금강제화에서 왔더래. 발송인 불명으로. 근데 구두를 잃어버린 게 어제고 택배 보낸 날짜는 며칠 전인 거야. 뭐지 아빠는 몇 년 만에 구두 갈았다고 좋아하시는데 나는 찜찜해.
누가 아빠한테 구두를 공짜로 보냄. 엄마도 아니고.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닐까? 넌 뭐야? 뭔가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여기 검색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본인이 겪었거나 들은 이야기 중 제일 무서운 건? 고양이가 왔네? 우리 집 창고방에 누가 살았었음. 말만 창고방이지 그냥 안 쓰는 방이라 온갖 잡동사니 쌓아놓고 잠가놨는데 창고방에 밖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는데 거긴 열려 있었단 말임. 근데 보니까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아예 살던 것 같음. 암튼 엄마가 봄이라고 안 쓰는 거 다 정리하고 창고방 싹 치워서 드레스룸으로 쓰자고 해서 청소업체 부르고 나랑 엄마 오빠도 도와서 치우는데 리얼 컵라면 용기 쌓아놓고 도시락 용기도 막 음식물 썩은 애랑 그리고 한켠에는 그 페인트통 하얀 거 아나? 그게 한 방에 있는데 묵직하고 냄새나길래 뚜껑 열어보니까 똥 오줌 가득 차 있었음. 화장실을 못 가니까 걷다 쌌나 봐. 그리고 창고방에 안 쓰는 가구랑 TV, 침대 이렇게 있었는데 침대 매트리스에서 잤는지 더럽고 암튼 신고해서 잡혔는데 같은 동네 여관에서 지 엄마랑 같이 살던 아저씨인데 지 엄마 패고 학대하고 굶겨 죽인 다음에 시체 그냥 버려두고 노숙하다가 내가 우리 집 열쇠 잃어버렸었는데 그거 주워다가 거기서 산 거래. 헉! 야, 죽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 엄마 아빠 일 가고 나랑 오빠 학교 가니까 집에 강아지만 있었는데 어쩐지 강아지 가끔 개거품 물고 있기도 하고 이도 하나 빠져있고 피나길래 이갈이를 한두 번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소름. 우리 강아지 진짜 좁힌 거 아니냐? 그리고 방바닥에 엎드려서 보니까 집 곳곳에 신발 자국이 있었음. 그냥 봐선 안 보였는데 엎드려서 비춰서 보니까 보이더라. 헉! 아니 미딘? 너무 무서워. 아니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았을 때 이미 신고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거를 참고서는. 대단한데? 발자국은 좀 소름이네요. 그러니까. 엄마랑 이모랑 어릴 때 부모님 잃고 헤어졌다가 어른 되고 극적으로 다시 만났음. 서로 애틋해서 별일 없어도 매일 몇 번이나 통화하는 사이임. 어느 날 엄마가 뭐 하느라 이모 전화 못 받고 이모한테 부재중 전화 와 있네? 무심코 얘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엄마 이모부 돌아가신 것 같아 라고 말함. 근데 진짜 전화해보니까 돌아가신 거야. 지병 없으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고. 헐. 갑자기 신이 왔나? 아니면 아저씨가 오셨나? 그거 있었는데 나도 판인가 어디서 보고 소름 돋았는데 옛날에 엄청 예쁘고 유명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노래, 춤도 수준급이라 유명 기획사에서 데려가려고 공을 들였고 가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함.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의 식물인간처럼 병원에 누워 지냈다고 함. 그러니까 눈은 뜰 수 있었는데 사지가 마비된 것. 가수 데뷔도 당연히 무산됨.
근데 이 여학생이 외동딸이었고 집도 좀 사는 편이었는데 부모님이 사업하느라 바쁘셔서 병간호를 계속하진 못하고 간병인을 두곤 했음. 그리고 이 여학생에게는 사촌 오빠가 있었는데 친남매처럼 어릴 때부터 친했음. 근데 간병인도 24시간 하는 게 힘들어서 여러 번 관두자 사촌 오빠가 번갈아 가면서 하겠다고 했고 부모님은 너무 감동받았다고 했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병했고 1년쯤 지났나? 부모님이 간병하러 오면 괜찮은데 사촌 오빠가 와서 교대하려고 하면 엄청 불안하고 싫어하는 게 보였다고 함. 처음에는 여학생한테 사촌 오빠가 널 얼마나 잘 보살피는데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하다가 부모님이 뭔가 이상해서 그 병실에 몰카를 설치해놨대. 그리고 녹화한 것을 보니까 부모님은 엄청 충격을 받았어. 그 병실이 1인실이었는데 사촌 오빠 새끼가 간병할 때 성폭행했던 거예요. 착하고 싹싹한 줄 알았는데 부모님 가시면 병실문을 잠그고 손으로 여학생 몸을 더듬다가 나중에는 성폭행함. 아 이거 진짜 오래전 얘긴데 갑자기 생각나. 아 진짜. 아 왜 그러니. 아 진짜.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어? 녀석. 쓰레기. 진짜. 이거 진짜 주작 아닌데 내가 학원 마치고 10시 반쯤 왔었어. 씻고 스킨 로션 싱크대 옆 테이블에 놓아두고 자러 갔다? 근데 갑자기 정말 큰 소리로 쿵 깐 거야. 나 원래 잘 안 깨는데 깰 정도로? 그래서 엄마랑 나랑 바로 뛰쳐나갔는데 싱크대 안에 있던 후라이팬은 바닥에 떨어져 있고 내가 놓아둔 스킨은 식탁 밑 그리고 로션은 싱크대 안에 들어가 있던 거. 누가 스킨 로션 팔로 세게 쳐야 튕겨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리였는데 가족들은 다 자고 있던 거. 아 도둑 아니고 그때 진짜 정말 무서웠어. 아니 이거 보다가 잠들었는데 진짜 무서운 꿈 꿨네. 난 그냥 돈 앞에선 가족이고 뭐고 없구나 느껴질 때 소름 끼쳐. 엄마 아빠 형제들 다 우리 집 잘 살 때는 자주 보고 잘해줬는데 우리 형편 어려워지니까 연락도 뚝 끊기고 심지어 우리 엄마 아빠는 무시하더라. 전화하면 빈정거리는 말투임. 돈이 제일 무섭죠. 원래 원래 사람이 제일 무섭고 그 다음 돈이 제일 무섭고 그 다음 귀신이 제일 무섭죠. 사람하고 돈이 제일 무서워. 아버지께서 10년 전쯤에 실제로 겪으신 일인데 출장 때문에 새벽에 지방에서 경기도로 올라오시는데 2차선 도로였었어. 한참 쭉 가고 있는데 아빠 차선과 같은 방향으로 저기 앞쪽에 하얀 짐짝 같은 게 있었대. 그래서 뭐지? 하다가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 하얀 물체 피해서 돌아갔는데 그 뒤에 백밀러 보니까 짐짝이 아니라 하얀 옷 입은 사람이 그 자리에 쓱 하고 일어나더래. 아마 자살하려던 사람 아닐까? 그 사람 튀었으면 우라버지 전과자 되셨겠다. 아니 왜 꼭 하얀색을 입어 다들? 그럴 수 있지. 한국 사람들 보면은 흰색 검은색 좋아하니까 확률이 높긴 해. 예전에 냉면집에서 스님인지는 모르겠는 대머리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 머리에 까만 하트가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들여다봤는데 벌레가 짝짓기 현장이었어. 말해줘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러브버그? 말했는데 그게 냉면 안에 들어간 걸 그 아저씨가 먹음. 단백질 보충?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이 자식들 머리에서 야스한 것까지 모자라서 냉면 안에 들어가서 수영까지? 진짜 버릇없는 녀석들. 아저씨는 무슨 죄야.
난 사람보다 귀신이 더 무섭더라 라는 말에 친구는 침대 밑을 봤을 때 귀신이 있는 게 무서울까 사람이 있는 게 무서울까 라고 했다. 당연히 둘 다 무섭지만 사람이 더 무섭지. 사람은 나한테 해를 가할 수 있잖아. 그리고 네가 거기 왜 있는데? 귀신? 그렇다 쳐. 걔는 원래 약간 귀신들의 그런 스타일이니까. 근데 진짜 사람? 아, 그건 너무 무서운데. 최근에 실제로 겪은 일인데 저녁에 자고 아침에 학교 가려고 일어나니까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 받침대까지 고정되어서 실수로 문 안 잠그면 그냥 걸쳐져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열려 있는데 어떻게 까먹고 안 닫겠어. 진짜 새벽 내내 그랬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소름 돋아서 현관문에 잠고 또 걸고 신발장에 또 삼중으로 해놨어. 애기 깬 줄 알았네. 근데 뭐 바람에 둥둥둥둥 해서 열렸을 수도 있어. 이거 중3 때 실화인데 취미생활로 컬러링북 하겠다고 주문을 시키고 택배 기다리는 중이었어. 택배 언제 오나 앱에서 언제 오는지 보니까 오늘 온다길래 학교 끝나자마자 집에 갔거든. 엄마 아빠는 일 갔고 나는 외동이라 거의 집에서 혼자 있는 날이 정말 많아. 그래서 그날도 집에 와서 TV 보고 라면 먹으면서 택배 기다리고 있었어. 한 1시간 정도 지났나? 문 두드리면서 택배 왔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가려던 찰나에 뭔가 이상한 거야. 느낌이 원래 이 택배사에서 오신 분들은 내 이름을 김피노 씨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은 그냥 택배 왔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라고 했어. 그리고 문 열어서 확인하려다가 뭔가 싸한 거야. 혹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다가 이게 무슨 내 망상인가 하고 내가 너무 긴 생각을 한 걸까 하던 참에 전화가 오는데 택배 기사더라. 받으니까 오늘 택배 8시에서 10시 사이에 도착한다더라. 그때 시간에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한 6시 정도였는데 8시에서 10시에 온다니. 그럼 방금 왔다 간 사람 누구였을까? 그리고 엄마가 7시쯤 집에 오셨는데 문 앞에 뭐 없었냐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고 그날 문 열었으면 무슨 일 있었는지 너무 무섭다. 헐, 아무나 문 열어주면 안 돼. 근데 옛날에 이 시절, 이 2018년에는 약간 뭐랄까? 그런 게 없고 직접 막 택배 받기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이런 것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이게 너무 당연해졌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참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 친구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컴퓨터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수박 터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애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 아, 기분 나빠서 뭐야 이러고 대수롭지 않게 헤드셋 끼고 밤새 컴퓨터하고 넘어갔는데 다음날 보니까 초등학생 애기가 새벽에 복도에 있는 자전거 위로 올라갔다가 발 헛디뎌서 추락사한 거. 음, 어, 어떡해. 불쌍해. 아, 진짜. 나 이런 거 못 보겠어. 내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가? 너무 불쌍해서 못 보겠어.
나 괴롭히던 애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발버둥 치면서 숨 쉬러 올라갈 때마다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들린 거. 눈 떠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차갑고 무서웠던 거. 겨우 개 헤엄쳐서 나왔는데 아까 인어공주인 줄 알았다고 비꼬면서 웃었던 거. 그 뒤로 물 트라우마 생겨서 저수지나 바다 근처 지나가지도 못해. 아우 나쁜 놈 새끼들. 아우 진짜. 연쇄살인범 유영철 경찰 진술 중 정말 무서웠을 때는 머리 없는 시체가 나한테 달려들 때도 아닌 그 순간 걸려온 아픈 데는 없냐는 아들의 안부 전화였다. 뭘까? 이 정신세계는 도대체 뭘까? 알 수가 없다. 그래도 아들은 되게 소중했나 봐. 요님. 피노. 넌 진짜 이해할 수 없어.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 뭔가 그런 감정이 요동치는 인물이 감성적인 말을 해서 그게 더 무서웠던 걸까? 너무 좋아서 무서웠던 걸까? 알 수가 없네요. 이게 내 몸이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난 가위 진짜 100번도 더 눌러봤는데 귀신은 본 적 없음. 근데 고등학교 때 시험 치고 나서 중간에 시간 많이 남았길래 잠깐 잤는데 바로 가위 눌려서 정신은 깨있는데 몸은 안 움직이고 애들 말소리는 다 들리고 너무 무서웠음. 이게 한두 번이 아님. 아들에게 혹시나 범행이나 자신의 잔혹함을 들킬까봐 그런 게 아닐까요? 헉, 진짜 그런 정상적인 생각을 했다고요? 예전에 판 댓글에서 본 건데 이건 좀 슬픈 얘긴데 그 데스니 친구 엄마가 간호사였는데 응급실에서 일하셨대. 어느 날 환자가 실려왔는데 남자애가 양쪽 팔이 갈기갈기 찢어진 채로 피투성이가 돼서 나뭇가지처럼 쓰러져서 실려왔대.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결국 양쪽 팔 다 절단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애는 고등학생이었고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 다니다가 자퇴하고 2교대 공장에서 일하면서 생활했는데 잠깐 집중력 흐트러져서 기계에 손 잘못 넣어서 양쪽 팔이 그렇게 된 거였대. 팔 절단 수술 후에 그 남자가 허탈하듯이 하하 웃으면서 이제 어쩌죠 이랬다는데 진짜 안타깝다. 어떡해. 아, 너무 안쓰러워. 아니, 진짜 하늘도 너무 무심하지. 어쩜 이래? 저런 사고 후 웃는 건 저렇게라도 안 하면 미칠지도 모른다고 더 과장하기도 한데요. 아니 그것도 있고 너무 허탈한 거지. 나 이제 안 그래도 형편이 어려워서 공장에 다녔는데 나 이제 팔까지 없어. 어떡해? 그런 마음에 허탈해서 울었을 것 같아. 진짜 어떻게 살아? 나 강할리 사는데 최근에 성범죄자 알림 이 범죄자들 집 주변 탐색하고 있었는데 집 근처 아파트에 밀양 여중생 강간범 가해자 중 한 명 살고 있던 거. 맞아, 나도 이거 성범죄자 알림 이거 되게 많이 봤었는데 주변에 있나 없나.
또 이런 것도 자주 보게 된단 말이죠. 걱정이 돼가지고. 자, 그리고 다음. 이게 내 남동생이 겪었던 일인데 소름 돋아서 써봄. 그 레이디 스쿼드 리세님 돌아가시기 전에 동생 꿈에 레이디 스쿼드 분들이 무대하는 게 나왔는데 은비님 머리 위에 표시 같은 게 있는 거. 동생이 꿈에서 고인님을 표시한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리세님 머리 위에 똑같은 표식이 있어서 뭐지 했는데 바로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기사 뜸. 와, 레이디 스쿼드 진짜 맞아. 이런 일이 있었지. 아빠가 과음하셔서 술 깨는 약 드리려고 집에 오자마자 아빠 방에 갔는데 이미 몇 시간 전에 돌아가셨던 거. 피누 나 무서워. 녀석. 일로 와. 뭐야 잠깐만. 얘가 없잖아. 그러고 보니 어쩐지 나도 무섭더라. 유피 옆방에 있었네. 진짜. 아빠가 과음하셔서 술 깨는 약 드리려고 집에 오자마자 아빠 방에 갔는데 이미 몇 시간 전에 돌아가셨던 거. 나 주무시고 계신 줄 알았어. 아빠 깨우면서 흔들려고 몸에 손댔는데 그때가 겨울이어서 보일러도 온도 높게 틀어놓고 갔거든. 방은 따뜻한데 아빠는 차가웠고 너무 딱딱했어. 무거웠고. 그때 나 진짜 너무 무서워서 손 덜덜 떨면서 119에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신고했어. 그날따라 외출했을 때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 고속버스에서 나는 절대 안 잤는데 그날따라 너무 졸려서 버스에서 잠들고 살아계실 때는 아빠 깨우려고 어깨 잡고 흔들면서 따뜻하고 가벼웠는데 그때 그 무거움, 차가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 어떡해. 나 옛날에 그 외할머니 아프셨었어가지고 이제 엄마가 오라고, 이제 마지막일 것 같다고 오라고. 근데 그 집에 누워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보고 밥 먹고 잤는데 엄마가 막 우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 돌아가시고 우리를 마지막으로 보고 돌아가신 거였어. 그러다가 이제 구급대원들 오고 그렇게 해서 상 치러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 내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동네 사는 중3이 겪은 일인데 우리 집 근처에 터널이 있어. 그 터널을 지나야 빌라촌이 나와서 걸어다니는 사람은 그곳을 꼭 지나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애가 학원이 끝나고 터널을 막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뒤에서 성폭행했는데 그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차도로 밀어버리고 자기는 도망친 거. 차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해줘서 빠르게 경찰이 왔지만 더 소름인 건 아직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어. 어떻게 살아, 씨. 엄마, 저거 어떻게 사노? 무서워서. 이게 좀 짜증나니까, 진짜. 가해자는, 어? 가만히 있는데, 왜 피해자가 저거 하고 돌아다녀야 되냐고.
피해자가 피해 다녀야 되냐고. 알 수가 없어 진짜. 잠깐 뭐 좀 확인하느라고. 몇 년 전에 우리 아빠가 약간 말버릇? 장난식으로 담배 피러 나가면서 아가씨나 만나러 가야겠다 하면 우리가 웃었는데 보니까 젊은 여대생 상대로 조건 만남했더라. 시아갈. 그때부터 그런 건지 그때는 농담이었던 거지. 나 옛날에 다니던 교회 목사 사모님이 언제부턴가 자꾸 혀에 뭐가 난다고 매운 거 못 먹고 힘들어 하셨거든? 엄마 말로는 그냥 염증 같은 건 줄 알았다고 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혓바닥 색이랑 입 천장 등등 입 내부가 아예 하얗게 변했다고 함.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무슨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곰팡이 같은 거라고 일반인한테는 이게 생길 수가 없대. 직업이 뭐냐고 묻더래. 그래서 전 교회에서 집사로 활동한다고 그랬더니 갸우뚱거리면서 정밀검사 해보자고 했다고 함. 결과는 무려 에이즈였음. 알고 보니까 목사가 예전에 동남아 같은 곳에 선교하러 다니면서 현지 여성들하고 잠자리 가졌는데 그때 옮겨옴. 교회 문 닫고 목사 이혼한 걸로. 뭐 뻔한 결과네. 학교 휴학하고 집에서 게임하면서 누가 벨 누르거나 두드려도 쌩까고 없는 척하고 그랬는데 한 며칠 같은 시간에 문 두드리길래 쎄에서 인터폰 켜보면 광고 종이로 가려놓고 내려가는 소리 들리고 그랬음. 근데 한날은 문 두드리고 벨 누르길래 인터폰 봤더니 30대 중반? 남자가 급하게 종이로 인터폰 가리고 문 따는 소리 들려서 너무 놀래가지고 열쇠로 열어도 안 열리는 보조장치 딱 하고 눌렀더니 따다닥 하면서 빌라 내려가는 소리 들림. 너무 무서워서 신고했더니 여자 경찰이랑 남자 경찰 와서 하는 말이 문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하지라는 개소리를. 우리 집 보조장치 은색 그것도 없어서 문 따면 바로 열리는데 어린 나이에 그 여경말이 개소름 돋았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문 열 때까지 기다렸다 신고하려고 그러면 에? 아니 그러면은 뭐 잡혀가지고 그냥 그럴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뭐야. 저는 그거 봤어요. 오징어 알집 회로 먹고 난 다음에 혀나 입천장이 너무 따가워서 보니까 자그마한 오징어들이 입안 점막에 붙어서 자라고 있었다고. 헉! 나도 본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바로 내 얘기야. 피노피노다. 피노피노야. 이거 엄청 기네. 학교 휴학하고 집에서 게임하면서 누가 벨 누르거나 두드려도 쌩까고 없는 척하고 그랬는데 한 며칠 같은 시간에 문 두드리길래 쎄에서 이거 내가 읽었던 거구나. 대헷. 내 친구 얼마 전에 점집에 점 보러 갔는데 이름이랑 태어난 날 시간 써서 드리니까 점 보시는 분이 이 이름 말고 원래 이름 말하라고 했대. 내 친구 7년 전에 개명했거든. 막 무섭다기보단 너무 신기해서 소름! 근데 진짜 이런 거 아는 사람도 있더라. 신기한 것 같아. 대학생 때였음.
꿈에서 내가 유치원, 초등 저학년까지 살던 동네인 아파트 단지가 나왔어. 그때 우리가 살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증조 할머니가 올 아파트 앞에서 서 계신 거예요. 여기서 뭐 하시냐고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시면서 못 간다. 아, 나 못 간다. 하시는 거임. 갑자기 나도 너무 슬퍼져서 할머니 손 이끌면서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안 움직이시는 거야. 진짜 딱 땅에 붙어 계신 듯이 못 움직이고 계속 울면서 못 간다고만 하셨어. 할머니 붙잡고 같이 나도 펑펑 우는데 할머니가 나보고 엄마 데리고 온나 꼭 온나 당부하심. 눈 뜨니까 눈물 범벅이고 또 엄마한테 말하니까 엄마가 조용히 검은 옷 챙기심. 3일 후에 할머니 돌아가셔서 그대로 옷 입고 엄마 손잡고 장례식장 감. 울 집은 증조 할머니보다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올 부모님이 중간에 이혼하셨음. 증조 할머니가 명절마다 아빠 보고 엄마 다시 데려고 오라고 때리고 찾을 정도로 우리 엄마 되게 좋아하셨음. 그리고 꿈에 나왔던 동네는 할머니가 울 집에 반년 정도 계실 때 살던 동네였던 거예요. 할머니가 엄마랑 내가 못 올까봐 가시기 전에 그랬구나. 꿈에 찾아오셔서 장례식 오라고 나오신 것 같아. 진짜 그랬겠다. 꼭 온나 엄마 데리고 온나 이랬거나. 참. 얼마 전에 있던 일이었는데 올 형부네가 지금은 이사했는데 지난번 집에 대한 얘김. 그 집은 왠지 이사할 때부터 으스스하게 묘함이 있었음. 아니나 다를까 형부가 잠만 자면 가위 눌린다고 했었음. 잠이 푹 들을 시간인 밤 12시경만 되면 형부 방문이 열렸다가 누군가가 맨발로 저벅저벅 돌아다니다 문 닫고 나가고 자꾸 짐을 푹 못 짜서 짜증나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함. 근데 그 시간에 언니나 애들은 이미 꿈나라 가서 누가 뭐가도 모를 상태였음. 어느 날 놀러 갔는데 그 3달을 힘들다고 하길래 괜히 오지랖으로 형부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선 그놈의 귀신 올 집으로 오라 그래. 내 욕 한 사발에 퍼줄게. 요라고 집에 온 날 그냥 진짜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나 한 잠도 못 잤음. 귓가에 유리창 두드린 소리가 쉴 수도 없이 나서. 오마이갓. 이건 오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